자, 관동별곡입니다. 볼게요. 제목의 의미부터 좀 볼게요. 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를 얘기하고요. 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별곡의 의미는 사실 알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자, 중국의 문화작품들은 다른 노래, 다른 작품이라 그래서 전곡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작품은 낮춰서 별스런 노래라고 해서 낮춰서 부릅니다. 별곡은 장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가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경기체가가 있고요. 이와 같이 지금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별곡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가요에는 청산별곡 이런 작품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체가 작품에 정말 문학성이 없는 작품이 있죠. 한림별곡이라는 아주 문학성이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에는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관동별곡 봐봐요. 이게 지금 보면 장르가 아니잖아요. 고려가요에도 별곡 쓰였고 경희차가도 별곡, 가사에도 별곡 쓰였죠. 그래서 장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철의 대표작입니다. 조선 전기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조나 가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공통점은 뭐냐면 3, 4조로 되어 있죠. 3, 4조. 3, 4조로 되어 있고 그럼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가사와 시조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은 세 글자, 네 글자. 이걸 음수율이라고 하죠. 글자 수.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그래서 이거를 3, 4조, 4, 4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음보의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보는 사음보여야 되죠. 사음보. 이게 시조와 가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있습니다. 다른 점은 시조는 우리가 단가라고 하죠. 짧았으니까. 가사는 길어졌어. 장가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시조 형태가 확 길어진 게 뭐라고요?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밑에 보면은 45대 대선 회의에 관찰사로 제수되고 원주 부인 3월달부터 금강산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금강이라고 합니다. 영군의 정,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선치 애민했을 때 선자는 착할 선자, 좋은 정치를 얘기하고요. 좋은 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몽중선년 그랬습니다. 몽중선년, 꿈속에서 신선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나와요.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서 술 먹고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죠.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강호라고 했을 때 이 강은 강이죠. 호는 호수죠. 강과 호수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유법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연의 병이 깊어. 이런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자연을 고질적으로 사랑해서 이런 얘기예요. 자연이 병이 들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왔죠? 천석, 고황이라고 해요. 또 하나 연하고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석고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석고황은 그래서 샘천자예요. 그 다음에 석은 석자죠. 연은 안개 연자예요. 하는 노을 하자예요. 이렇다고 해서 샘과 돌을 그 다음에 무슨 안개와 노을을 고질적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뭐에 쓰였어요? 자연, 대유법. 다 자연을 쓰였어요. 그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다시요.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 천속고항입니다. 또는 연하고질이라고 합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지 보면 깊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보면 이게 중철이죠.
중철이 도대체 뭐냐면 같은 말로 혼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연철이 있어요. 연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분철이 있죠. 분철. 근데 요즘에는 순 우리말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어적기. 여기는 거듭적기 이런 얘기해요. 여기는 끊어적기가 있습니다. 끊어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면 거듭적기 나왔으니까 보겠어요? 기퍼가 되겠죠? 여기는 기포가 되겠죠. 이어적기니까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요. 분철은 그래서 기어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등림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18세기쯤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10쪽인가요? 교재 10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10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지었을 때는 16세기에 1580년 하지만 우리가 1692년 17세기 거를 17세기 이선본 이선본을 우리가 모의고사든 교과서든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18세기보다 전 시대예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국외음화 일어나기 전이고요. 또 국외음화 일어나기 전이고 그래서 국외음화 실현되기 전이에요. 18세기 국외음화 일어나기 전인 17세기 표기법에 따른다고 했어요. 국외음화 실현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단모음화도 후기에 일어나거든요. 단모음화도 실현되기 전이에요. 자, 누웠더니 뭐뭐의입니다. 뭐뭐의니까 이게 뭐였어요? 장소를 얘기하죠. 장소, 공간을 얘기합니다. 누웠는데 임금께서 800리, 너 800리 강원도 다스려봐.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방면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자는 뭐뭐의라는 뜻이죠. 뭐뭐의라는 뜻이니까 방면에 임무를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주체 임금 누가 맡겨서 임금이 맡겼으니까 주체 임금이겠고요. 아하 성운이 갈수록 망극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